첫 번째 달려보죠. 예, 최정원 상간남 되나입니다. 자, 남성 듀오 유엔 다들 아시죠? 예, 최정원 씨. 자, 지난해 상간남 의혹에 휩싸였었는데 당시에는 반가운 마음에 식사 몇 번 한 거다라면서 반박을 했었죠. 자, 그런데 최근 이 논쟁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만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룹 유엔 출신의 가수 최정원 씨는 지난해 상간남으로 피소를 당했었습니다. 최 씨는 당시 친하게 지냈던 동생이었다면서 이 바보 같은 행동을 넘어선 어떤 행동도 한 적이 없다고 해명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최 씨와 데이트를 즐긴 걸로 알려진 여성의 이혼 소송에서 최 씨와의 불륜 행위가 인정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소송에서 여성이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고 최 씨와 브런치를 먹거나 이 한강공원에서는 와인을 마시면서 스킨십을 한 게 밝혀졌고요. 재판부는 이런 부정행위로 여성과 남성의 갈등이 심화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 해당 여성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으로 위자료 3천만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이 소송의 결과는 여성의 남편이 최 씨를 상대로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이는데요.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오는 21일에 변론 기일이 잡혔지만 현재 여성이 1심 재판에 불복을 해서 항소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양 변호사님,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최정원 씨 측 반론도 좀 나왔나요? 네, 나왔습니다. 일단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과 최정원 씨의 재판은 또 다른 재판이기 때문에 여기서 불륜이 인정됐다고 해서 고스란히 다 최정원 씨의 사건에 그대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최정원 씨 쪽 변호인도 입장을 밝혔는데 일단 지금 여성이 그 항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두 번째로 1심 판결과 관련해서 잘못된 주장 내지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보강될 수도 있다, 변론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최정원 씨 측에서는 언론에서 마치 확정된 것처럼 좀 잘못된 사실들이 알려지고 있는 만큼 그 부분은 좀 자제해 달라라고 또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머리카락 자작극입니다. 새해가 밝아도 충격적인 제보 영상은 계속됩니다. 쭉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음식점. 뜨끈뜨끈한 짬뽕 챙겨 들고 자리에 착석하는 저 남자. 자, 반찬까지 딱 세팅을 하더니 본격적으로 후루룩 짭짭 식사 시작. 자, 그런데 그때 바로 갑자기 머리를 극적극적 손오공 마냥 딱 뽑더니 그릇 안에 투척. 그러더니 그 음식을 다시 또 투척을 하더니 다시 또 냠냠냠냠냠냠냠냠. 이번에는 말이죠. 또 뒷머리를 만지더니 빨리 뽑아! 빨리! 뽑고 휴지 위에다 올려놓고 젓가락으로 휴지 위에다 올려놓고 젓가락으로 툭툭툭툭 뭐 국물을 묻혀요 또. 자, 그리고 나서 뭘 할까요? 자, 그만 좀 묻혀! 자, 그러더니 저걸 들고서 주방으로 갖고 가요. 그러더니 아이씨 음식에서 머리카락 났잖아 이씨 하면서 막 뭐라고 항의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더니 결국 저봐 보여주네 막. 자, 그러니까 직원분이 나와가지고 살펴보더니 환불해 주시네 세상에. 일부러 심기도 하는 머리카락, 그 아까운 머리카락을 짬뽕 날로 먹으려고 생머리를 뽑고 있는 이 한심한 인간. 날로 다 먹지도 못했어요. 사실은 많이 먹은 것 같지도 않은데 어쨌든 지난 30일 오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서대문에 있는 식당인데 40, 50대로 보이는 남성이 저렇게 짬뽕을 시켜 먹는데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환불을 아마 직원이 환불해 줄까요? 그냥 환불해 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불한 다음에 9,500원짜리입니다. 짬뽕. 그래 갔는데 조금 이상하다. 머리카락 이 색깔이나 길이나 직원용하고 좀 다르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직원 얘기를 듣고 사장님이 CCTV 검색을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저 장면이 찍힌 겁니다. 몇 번에 걸쳐가지고 앞에서 뜯고 뒤에서 뜯고 요리 뜯고 저리 뜯고 그게 넣는 모습까지 다 포착이 된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를 다 먹은 것도 아니고 일부 먹다가 저런 행동을 왜 했는지 사실 사장도 이해를 말이죠, 못하고. 박 변호사님. 예? 어지간히 좀 먹고 나서 저렇게 하는 제가 거예요? 이런 말씀이 좀 애매한데 다 먹고 통상 나왔다고 하는 게 맞는 건 아니에요. 말을 잘못했는데 근데 저거 보면 먹지도 않았어요. 먹지도 않고 뜯어가지고 넣고 간 상황이거든요. CCTV 다 포착이 돼 있고 이거 신고했다고 합니다. 진짜요? 위계엔 업무방해죄 같은 게 성립할 수가 있거든요. 환불해갖고 얼굴 다 찍혀 있죠. 사실 왜 저렇게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정말 배고파서 돈은 없는데 그것도 나쁜 일이지만 저거 보면 골려주려고 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먹지도 않고 막 이리 뜯고 저리 뜯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 절대로 없으면 좋겠다라고 사장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품속의 쓱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음식 배달 온 기사 뚜벅뚜벅 계단을 올라갑니다. 자, 들고 갔던 저 음식 어딘가에다 놓고 지금 내려왔는데요. 발길을 가나 했는데 발길을 돌려서 현관문 앞에 두동 택배 상자들을 유심히 들여다보는데 어디 보자. 그래 이거 아하 그래 오늘은 너로 정했어. 자, 품속에 그걸 또 쓱 넣었습니다. 심지어 옆집 택배까지 노리나 했는데 아니야 이건 너무 심해 하더니 탁 내려놓고 그냥 살포시 내려놓고 그냥 갑니다. 자, 이 방송 나가면 배달기사 커뮤니티 또 난리 나겠어요. 어물점 망신 꼴뚜기. 아니 저 인간이 다 시킨다고. 자, 이거는 배달 기사의 절도 사건입니다. 지난달 24일 날 있었고 사건이고요. 지금처럼 음식을 배달하고 나가다가 내려오는 길에 뭔가를 발견합니다. 그 품목은 뭐냐면 24K 골드 적혀 있는 거예요. 금. 근데 금은 아니에요. 이름이 그런 거예요. 금인 줄 알고 가져간 건데 이름이 그런 만큼 12만 원짜리의 고가의 화장품이었습니다. 이름이 24K 골드였구나. 근데 이제 보니까 24K 골드 이 얼마냐 이 정도 크기면 그래서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고요. CCTV에 그대로 잡혔죠. 그리고 저때 무슨 음식 시켜먹은 사람 누군지 다 파악이 완료가 됐습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누군지 알 수 있는 상황이 잡혔네 그럼. 금방 잡지요. 저 뭐 모자 쓰고 하이바 저 헬멧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잡을 수 있는 헬멧. 그런 상황이고 헬멧 쓰고 있더라도 일단은 자보를 붙였다고 하기도 하고요.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고 절도죄가 성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잡았네요 교수님 그럼. 네, 2주가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배달기사 아직도 잡지 못했습니다. 왜? 왜냐하면은 이 배달기사가 속해 있는 배달 플랫폼에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플랫폼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그 배달기사가 잡고 싶은 거면 그 배달기사를 그 집으로 다시 보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께서는 사실 저 배달기사가 그냥 오면 얼굴이 다 특정되고 이런 거니까 보복당할 수도 있고 무섭기 당연하죠. 때문에 당연히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달기사께서 훔친 적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게 뭐 정식으로 항의하고 싶으면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세요라고 얘기하셨대요. 그래서 아니 지금 CCTV도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뭐 보내달라란 얘기도 없고 뭐 한번 뭐 보고 싶다란 얘기도 없이 그냥 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정식으로 처리하게 달라라는 얘기만 듣고 배달기사 얘기만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제보에 주신 분께는 지금 저 CCTV라고 써 있는데 아래 촬영 중이라는 표발도 있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대담하게 저 행동을 한 사람 아마도 상습범 같다라고 얘기하고 꼭 잡고 싶다고 밝히셨습니다. 양 변호사님 저 사람 좀 잡아달라니까 세상에 저 양반을 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그러게요 말입니다. 일을 너무 키우는 것 같습니다. 뭐 아마도 자기 책임 면하기 싫어서 저런 부분 혹시라도 이제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런 걸 면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 분이 바로 경찰에다 가져가지 않은 이유는 그나마 좀 일을 좀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거거든요. 경찰에 들어가면 저거 확실하게 더 쉽게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뭐 일종의 사용자 책임 같은 걸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조치를 작게 막을 때 잘못을 인정해야 늘 피해가 최소화됩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먹고 마시고 즐기더니 점점점. 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손님으로 바글바글 하는 저 가게 안 남성들이 회를 앞에 두고 하면서 수다 삼매경을 막 하죠. 자, 잠시 후 다 먹은 건지 일어나서 외출을 입는데요. 자, 남은 일행들도 옷을 챙기더니 갈 준비를 합니다. 자,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자, 계산대 앞에 서서 웃기만 하더니 일행과 함께 손 붙잡고 인사를 하죠. 직원을 기다리는 줄 알았는데 눈치를 보더니 스리슬쩍 고고. 예. 자, 저 보세요. 저 계산대 맞은편에 먹튀 금지 경고문이 붙여 있습니다. 경고문. 잠깐 저기 있네. 먹튀 금지. 세상에 저런 걸 붙여놨는데 진짜 왜 저러고 사니?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 영상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 한 횟집에서 찍힌 영상이고요. 처음에는 뭐 한 5명이 있었는데 나중에 2명이 먼저 나가고 3명만 남아있는 영상부터 보신 건데 남성 5명이서 좋은 것도 시켜 드셨어요. 방어 세트하고 소주 5병까지 시켜서 먹었던 겁니다. 아니 그럼 기분 좋게 먹었으면 계산을 하고 가야 되는데 보신 것처럼 계산대 앞에 3명이 서가지고 뭐뭐 하다가 사람이 많으니까 직원이 바로 가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나가버린 거예요. 사장님 처음에는 이 흡연실을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담배 피러 나간 줄 알았는데 기다렸으나 돌아오지 않았던 거고요. 피해액은 약 16만 원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고
이 사람들 또 먹튀 다른 곳에서 살 것 같아서 제보했다고 하십니다. 자, 먹튀 금지 밑에는 민자 금지인데 뭐 미성년자를 이르는 약간 좀 그런 표현이죠. 자, 교수님. 진짜 저희가 그동안 특보하고 막 이러면서 방송을 제대로 못 했잖아요. 네. 먹튀 제보가 한 달치가 쌓여 있어 지금. 네, 저 정말 제 주변에도 보면 먹튀 당했다는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먹튀 방송을 했는데도 나아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좀 이제 절망스러운 느낌도 드는데 그래도 더 열심히 먹튀 방송을 해서 우리 자영업자 분들에게 힘을 드려야겠죠. 그러니까 말이죠.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남편의 과격한 훈육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과격하게 훈육하는 남편 때문에 걱정인 30대 여성입니다. 저희는 결혼 8년차 부부고 연년생인 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너무 과하게 훈육을 해서 아이들이 걱정됩니다. 아이들이 서너 살이었을 때 남편이 욕실에서 씻기다가 엎드려 뻗쳐를 시키더라고요. 또 유치원 숙제를 도와주다가 글씨를 공책선에 맞춰서 안 썼다고 버럭 화를 낸 적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 저랑 몇 번 다퉜지만 그때만 사과를 하고 행동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이가 밥을 잘 안 먹어서 어쩔 수 없이 휴대전화로 만화를 보여줬을 때는 자기랑 있을 때는 안 보여줘도 잘 먹는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실제로 아이들이 제 앞에서는 반찬 투정도 잘하는데 남편 앞에서는 무서워서 밥을 잘 먹습니다. 최근에는 아이가 실수로 남의 차에 흠집을 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어떻게 보상해 주냐면서 전전긍긍하더니 아이에게 위협적으로 손을 들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일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어서 대판 싸웠습니다. 남편은 또다시 잘못했다면서 용서를 구했지만 정말 이번에는 좀처럼 마음이 잘 풀리지 않아요.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이혼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 걸까요? 아, 그러시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9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뭐? 과격? 그래서 이혼? 참. 아빠 무서워서 반찬 투정 않고 밥 잘 먹는 게 문제냐? 야, 아빠는 원래 좀 무서워야 돼. 당신이 맨날 이렇게 오냐오냐 하니까 지열이 자식이 저렇게 천방지축으로 크는 거 아니야? 나라도 악역을 해야지. 어떻게 부모가 둘 다 자식 놈한테 끌려다녀? 야, 우리도 옛날에 다 그 정도는 하고 자랐어, 동그라미. 예, 좋습니다. 자, 사연자 아내예요. 옛날에 다 죄송합니다. 옛날에 다 그 정도를 하긴 뭘 해. 당신네 집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 안 그랬어. 그리고 애들이니까 반찬 투정도 하는 거지. 뭐, 아빠가 무섭다고. 먹기 싫은 밥 꾸역꾸역 입에 먹는 거 어딜 봐서 정상이야 이거. 남이 보면 학대야 학대. 제발 세상 바뀐 것 좀 알고 살자. 박지윤 씨 X. 오늘 좀 의외인데. 자, 양 변호사님. 일단 저기 앵커께서 설명을 하실 때 바로 이혼하자고 해서 이혼하는 거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동그라미를 들었던 겁니다. 기회를 한 번은 더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 아내분이 바로 이혼을 하기 전에 한 번 정도는 외부의 절차를 좀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와 관련돼서 이게 바로 신고해란 말씀은 아니고 비슷한 절차를 거치면 되는데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진다라고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가정법원에 이 가정폭력에 대해서 계도하고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절차도 마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 남편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이혼으로 가셨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폭력을 그나마 한 건 아니거든요. 한 번 정도는 기회를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동그라미를 든 겁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네, 저는 뭐 이혼을 떠나서도 이 케이스 상당히 갸우뚱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굉장히 좀 너그러운 엄마고 너그러운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오냐오냐 키우는 쪽에 가까운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어머니의 태도가 옳다라고는 좀 보기가 어려워요. 물론 아버지께서는 좀 과하게 훈육을 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기는 하십니다. 근데 지금 엄마도 반찬 투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밥 먹을 때 밥을 안 먹으니까 만화 정도 보여주는 건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남편 나름대로 남편도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하시면서 훈육을 하시려는 것 같아요. 엎드려 뻗쳐도 시키고 소리도 좀 지르셨지만 하지만 뭐 때린다던가 폭언을 하다던가 이런 건 지금 없는 아빠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엄마가 용서해주는 패턴이 됐고 심지어 이혼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좀 과한 지금 엄마의 모습도 보여서 정말 누가 잘못인지 어쩌면 둘 다 잘못인지 어쩌면 둘 다 잘못이 없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다면 전문가를 만나셔서 아이들의 놀이 분석이나 부모 교육에 대한 분석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보통 예. 이 범죄인을 취조할 때도 굿캅, 배드캅이 있잖아요. 네네. 어. 집에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달리 이제 좋은 역할 또 나쁜 역할을 하는 게 맞고 이제 이 역할을 정말 알아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눈에 띄는 거는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지나 뭐 엎드려 버쳐 이게 가혹행위일 수도 있지만 뭐 아이들한테 안 하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소리 지르고 때리거나 소리는 질렀지만 때려서 상해를 가하거나 뭐 이 정도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아주 위태위태하긴 하지만 뭔가 다 갔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질문 자체가 이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질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혼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또 진행자 지금 말했던 것 중에 좋은 역할, 나쁜 역할을 두 사람 다 조금 더 이렇게 조절해야 될 것 같아요. 아빠는 좀 톤을 다운시키고 엄마는 살짝 올리고 아하. 거기서 굿캅, 배드캅이 돼야 되지 둘 다 지금 조금 많이 벌어져 있는 느낌이거든요. 엄마도 지금 우리 박상희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엄마도 완전 잘 됐다고 말하기 어려워서 그런 측면에서는 노력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다희 아나운서 왜 웃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만 X만 들었는데 이게 제가 이혼을 하라는 뜻에서 X가 아니라 이 남편분이 조금 과하다라는 의미에서 X를 들었고요. 이거는 좀 지금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눌 게 아니라 이 박상희 교수님처럼 좀 전문가를 찾아가서 같이 좀 상담을 받아보고 좀 올바른 훈육이 뭔지 같이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서너 살 때부터 막 엎드려 뻗쳐시키고 막 아빠를 무서워하면은 크면 사이가 더 멀어질 것 같아서 뭐 훈육도 중요하지만 좀 사랑으로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네,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 의견도 볼게요. 봉우리님, 그건 훈육이 아니라 폭행입니다. 상처가 큽니다라고 하셨고요. 오복장님, 잘못된 부분은 혼내야 돼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글호두님은 남편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